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약간 저희 스튜디오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세종시에 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오늘 원래 같이 진행을 한 그 민우님이나 그 다음에 혜림쌤, 그 다음에 기타 또 국어 만세, 또 수학 만세, 과학 만세. 선생님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셔갖고 제가 이렇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찾아서 계시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또 이렇게 온 김에 저도 또 이렇게 여기서 제 입시 방송을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번 주만요. 요번 주만. 네. 지금 뭐, 이 방송이 올라가는 게 이제 월요일이죠? 1월 2일이 될 텐데,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다들 대박 나시고, 좋은 기운 다 많이들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험생들 대박 나세요. 2024학년도를 준비하는 현 고2 예비 고3 학생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시는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가는 1월 2일까지 아마 원서 접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지금 정시 컨설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솔직히 조금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편한 쪽은 아니에요. 이게 수시 컨설팅과 정시 컨설팅을 할 때 차이가 아무래도 좀 정시 컨설팅을 한다는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에 실패를 하고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는 그 좀 뭐랄까 목표한 대학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좀 높은데, 정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죠. 수능 성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또 평가를 해서 나의 점수에 맞는 대학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학생, 학부모님들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저희가 또 합격을 해야 되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최대한 또 분석해서 또 합격을 시켜 드려야 되는 그런 또 자세로서 또 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분석을 해서 나에게 맞는 2023학년도 아직 입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시 원서 접수하고 또 발표 나고 또 추가 합격도 발표하고 또 그리고 또 끝나면 추가 모집이라는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2023학년도 수험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 2023학년도는 이제 뭐 진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새롭게 2024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 학생들이겠죠?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좀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수시, 정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합형이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이제 3년차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23학년도, 22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 통합형의 입시에 대한 어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24학년도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앞에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좀 토대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큰 틀을 한번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23학년도에서 가장 좀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수시과 정시가 있는데 모집 인원을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모집 인원에서도 정시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땐 수시가 79%고 정시가 21%인데 이게 수도권으로 오면요. 수도권으로 오면 수시가 64.4%, 정시가 35.6%. 그런데 이게 인설 주요 16개 대학으로 본다면 수시가 59.4%, 정시가 40.6%까지 지금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시, 즉 수능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뀌죠. 23학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포함이 됐는데, 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들, 뭐 개인 봉사, 개인 동아리, 그 다음에 교내 수상 실적, 그 다음에 독서, 이력 활동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2학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이 단어 말이 생겼는데 문과침공이라는 거, 문과침공이라는 거 이게 올해도 또 굉장히 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과생들이 이제 교차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역시 의학학 계열, 의대, 치대, 하이대, 수의대, 약대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 또한 이 의학학 계열은 수능 영향력이 한 90%, 95% 이상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와 비교과 영역이 폐지가 되지만 어떠한 그런 입시에 대한 트렌드, 합격에 대한 트렌드랄까 합격하는 어떠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 벌써 지금부터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24학년도에서는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이제 자기소개서 폐지와 비교과 영역 미반영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업 역량에는 물론 내신도 보겠죠.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정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성으로 보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등급은 보진 않지만 뭐 과목별 원점수라든지 아니면 평균 성적,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응시 인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신 성적은 그런 식으로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공적 합의 이제 그런 어떤 과목별에 대한 수치 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정말 이 과목에 대해서 우수하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예,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러니까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의 우수성도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학교 선생님들과 친밀하게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내신 성적이죠.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추천하는 이제 비율이 다 나와 있고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냥 내신 성적이 이제 기준이 돼서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반영하냐 안 하냐 요 차이가 있는데, 물론 수능 최저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은 좋은데 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내신 성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무래도 이제 교과와 종합이 조금 힘든 내신을 가진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논술 전형을 치러주는데, 논술 전형은 사실상 이게 그 교과와 종합 전형보다 추가 합격이
굉장히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샷 원킬을 해서 딱 합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뭐 이따가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그런 원래 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이 의학학 계열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스카이대를 또 다른 과를 합격하고도 포기할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 수시에서는 의학학 계열이 내신과 비교과 영역 이러한 것을만 가지고는 합격하기 굉장히 힘들다. 왜냐? 아무래도 의학학 계열은 종합이든 교과든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최저가 뭐 이렇게 뭐 두 개 영역 합 5, 합 6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제가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그 스카이대 수시 전형에서 이 충원율, 즉 추가 합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194명 정도가 추가 합격이 됐고, 연세대는 전체 통틀어서 1439명, 고려대 같은 경우는 2382명. 그죠? 고려대가 굉장히 많죠. 연세대보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연세대는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근데 고려대는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이 있죠. 학교장 추천은 일반고, 특목 자사,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려대가 연세대보다 이렇게 추가 합격 인원이 굉장히 뭐 2배 가까이 되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건 뭐냐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학생부 교과, 즉 학교장 추천 전형과 종합 전형. 근데 종합 전형에도 계열 모집, 계열 적합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학업부 같은 경우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수능 최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봤을 때 뭐 연대에 비해서 고려대학교가 추가 합격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논술 전형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데, 이렇게 이제 스카이대에서 충원들이 생기는데 거의 뭐 압도적으로 문과, 이과로 봤을 때 이과 쪽에서 충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고려대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모집 인원이 많죠. 워낙에 뭐 223명, 전체 수시 223명인데 충원이 240명. 인원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과 쪽 한번 볼까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고려대 이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이 71명인데 충원이 141명이 늦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연세대 컴퓨터과학도 41명인데 충원이 81명. 이건 2바퀴 이상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2바퀴 두 바퀴 가까운 인원이 충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도 40명인데 72명이 또 충원이 된 거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컴퓨터 IT 관련 학과가 20학년도, 21학년도까지는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7부터 막 인기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컴퓨터 공학, 컴퓨터 학과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다가 2017을 기점으로부터 그때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할 때 보면은 2017부터 갑자기 막 이 컴퓨터 IT 계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인기가. 그리고 정확하게 2020 그다가 2021까지 이 인기가 상승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저희가. 물론 뭐 우리나라만 겪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굉장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대한민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회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고소득의 전문적이고 좀 더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직업들이 쉽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의학학 계열이지 않습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대 일반 공대, 그다음에 일반 학과, 자연계 학과에 합격을 해놓고도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연세대 같은 경우 보세요. 저기 뭐 고려대도 전기전자가 102명 모집에 137명이 돌았고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가 112명인데 146명까지 추가 합격이 됐고 고려대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80명 모집인데 99명 한 바퀴 이상이 또 뭐 추가 합격이 됐고 뭐 이렇게 지금 자연계 쪽에서는 연대고대를 합격을 해놓고도 합격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연대고대는 약간 보험형식으로 이제 안전빵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뭐 그러니까 뭐 5개라든지 3개 이상은 지방 의학학 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깔아놨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에서 추가 합격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있지만 가장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되는 건 학생부 교과 즉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내신과 수능 최저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학생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복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기 때문에 6장 수시 6장에서 한 장만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최소한 3장에 4장은 쓴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내신 가지고. 그래서 중복 합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특히 연대나 스카이대 같은 경우는 의학학 계열을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카이대, 연대고대, 서울대 연대고대 쪽으로는 일반 학과를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학 계열을 썼다. 특이한 건 이제는 스카이대의 그런 지금 뭐 신소재공학 좋잖아요. 전기전자공학도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는 나는 여기 등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직업 학과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추가 합격 자연계 쪽 보면은 보통 이제 이게 사실상 이게 식품영양, 생명과학, 간호학과,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응용생물학부, 그다음에 치의학과, 식품동물생명공학, 약학, 화학교육, 화학생명공학.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생명 관련 쪽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서울대에 이렇게 생명 관련, 그다음에 자연계 쪽이 이렇게 생명 관련 쪽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다른 대학은 거의 90% 이상이 의학학 계열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는 정말 자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일단 간판 따로 가자. 그래서 뭐 식품영양이라든지 생명과학, 간호 이런 식으로 놓고 보세요. 특히 간호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정말 간호학과에 서울대에 수시에 지원을 하는 학생 정도라면 다른 대학은 의학학 계열 생기부가 딱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2024학년도 학생들한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합격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업 역량이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 즉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떠한 그런 뭐랄까 대한민국 경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지금 선택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선택한 그런 학과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한번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2024학년도에 수시를 지원하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교과로 갈 수 있냐 또는 종합으로 갈 수 있냐 아니면 논술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올해의 어떠한 그런 입시 결과를 토대로 좀
좀 참고를 많이 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겨울방학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좀 겨울방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제 3월 첫 번째 이제 모의고사를 토대로 이제 입시 지원 전략들이 이제 쫙 짜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학년도, 앞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 그래도 앞에 선배들이 22학년도, 23학년도에 많은 어떤 결과물들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또는 입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나눠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자연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좀 이거 사실 과탐의 세계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속상해서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한번 합니다. 지금 수능 성적표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우리가 과학탐의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과생들 보세요. 수시가 안 되면 이제 정시로 온단 말이에요. 정시로 왔을 때 수학 성적이 2등급, 3등급이면 뭐합니까? 수학 성적이 2, 3등이면 과탐이 망가져 있으면요. 정말 인서울 힘듭니다. 인서울 힘듭니다. 제발 자연계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정말 이 방송 들으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인서울 진짜 하고 싶으면요. 과탐 성적 나와야 됩니다. 과탐은 정말 본인이 얼마나 먼저 관심을 가지고 겨울방학도 진짜 차곡차곡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의 인식이 과탐을 천천히 나중에 망합니다. 정말 망합니다. 재수합니다. 삼수합니다. 지금 재수하고 있는 이과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과학 성적 잘 나왔냐? 잘 나오는 학생이 있겠죠. 대부분 70에서 진짜 80%는 아마 이과생들 재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이 아니라 과학 탐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제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탐구에 대해서 좀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좋은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스튜디오로 가서 우리 그 민우님과 그 혜림쌤과 같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2024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입시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